우리는 은둔을 이제 병이나 나쁜 습관이 아니라 사실 꽤 많은 은둔 청년들이 마음 한켠에서는 은둔 청년들의 가장 핵심적인 감정은 바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백진영입니다. 얼마 전에 제 진료실에 한 어머니께서 찾아오셨는데요. 20대 중반의 아들이 2년째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대학교 이제 휴학한 이후에 서서히 외출이 줄더니 이제는 밥도 방에서 혼자 먹고 가족들과도 거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지내고도 계시다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잠깐 그러다 말겠지 하고 좀 참고 기다리시다가 이건 이제 더 이상 지켜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절실하게 느끼고 저를 찾아와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요즘은 이와 같은 사례가 이제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제 전체 청년의 5.2%인 54만 명이 이제 고립 은둔 청년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 숫자가 2년 전에 비해서 무려 이제 2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문제는 단순히 한 가정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다 같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매우 심각한 사회적 현상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은둔 청년들을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하다고 오해를 하지만 그 방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 못할 깊은 불안과 좌절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제 단순합니다. 은둔이 단순히 나약함이 아니라 상처의 반응이고 이해가 이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은둔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떤 스펙트럼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떤 마음이 작동하는지를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기본적인 개념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은둔이 무엇일까요? 은둔이라는 건 이제 히키코모리라는 이제 일본에서 시작된 개념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건 의학적인 진단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정의는 6개월 이상이라는 좀 장기간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 또는 방 안에서만 보내고 사회적인 활동이나 대인관계가 거의 없이 외출도 매우 제한되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몇 주 동안 집에서 쉬면서 휴식을 취하는 수준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작동 방식 자체가 이제 변화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문제가 그렇지만 은둔 역시도 흑과 백처럼 은둔을 한다, 은둔하지 않는다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스펙트럼과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이제 조금씩 움츠려들다가 점점 더 이제 세상과 거리가 생기고 결국 자신의 방이라는 이제 안전지대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흐름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이제 초기에는 이제 학교나 직장은 이제 좀 잘 다니지만 사회적 관계가 점차 이제 줄어들게 돼서 거의 이제 없어지게 되고요. 밥도 이제 혼자 먹게 되고 일과를 마치면 바로 집 방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이 좀 부담스럽다, 나가기가 싫다 이런 이제 감정들을 이제 강하게 느끼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 겉으로 보기에도 주변에 보기에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마음속 안에서는 이미 좀 후퇴가 일어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심해지면 학교나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 집 안에서만 이제 머물게 되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끔 이제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TV를 보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나가야 하는 건 아는데 참 나가기가 정말 어렵구나 라고 좀 마음속에서 느끼게 되는 상태죠. 여기서 이제 좀 더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방에서도 거의 나오지 않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요. 가족의 얼굴도 이제 보지 않으려고 하게 됩니다. 문 앞에 음식을 두면 가족들이 간 뒤에 가져가게 되고, 주로 이제 가족들과 마주치지 않고 싶어서 잠든 새벽 시간에 움직이고 이러면서 이제 생활 리듬도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 단계가 되면 방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이 됩니다. 방 밖은 모두 위협처럼 느껴지고 방이 이제 피난처가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이 세 단계가 이제 선을 그어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운둔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서히,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쌓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운둔의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운둔은 보통 개인적인 요인, 가족의 문제들, 사회적 요인이 겹쳐서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복잡한 원인들이 이제 쌓였다가 어느 순간 무너지면서 시작이 되는 거죠. 먼저 이제 개인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정신 건강과 관련된 문제들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ADHD가 있는 청년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반복되는 실패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숙제, 주변 정리, 시간 관리, 대인 관계에서도 반복되는 좌절을 겪으면서 주변의 비난, 지적을 계속 받게 됩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나는 뭘 해도 안 돼 라는 이런 무력감이 이제 학습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면 좀 힘들고 지쳐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라고 느끼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됐죠. 또 사회 불안이 있는 친구들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이제 공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서 발표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냥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어느 순간 항상 긴장되는 순간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불안이 점점 더 심해지다 보면 결국은 그런 모든 상황들을 회피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자존감까지 낮아지게 되면 나는 뭔가 모자란 사람이다, 좀 부적절한 사람이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이 일상을 전체적으로 덮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취약성이 있는 친구들에게 또 학교 폭력이나 따돌림, 관계 트라우마, 입시나 취업 실패 같은 깊은 좌절과 상처가 운둔의 시작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다음은 가족의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가행보호를 받는 아이들도 많은데 의외로 이제 이런 친구들이 운둔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뭔가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해결을 해본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세상 자체가 너무 무서운 것처럼 이제 느껴지게 됩니다. 또 이제 반대로 정서적으로 좀 방치되거나 이제 방임된 경우들도 많은데요. 어차피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 이런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게 되고, 많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높은 기대, 그리고 다른 형제들과의 비교, 너는 왜 형처럼 못해? 넌 왜 이거밖에 못해? 이런 말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아이들은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가족 내의 갈등, 불안정한 분위기, 폭력, 경제적인 스트레스도 모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게 되는데, 청소년기나 이제 청년기에 이런 요인들이 겹치면서 마음이 쉽게 꺾이게 됩니다. 네, 마지막은 사회문화적 요인입니다.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격렬한 경쟁과 비교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한국 사회가 이제 너무나 경쟁적입니다. 성적 줄 세우기, 입시, 대학, 취업, 연애, 결혼, 뭔가 끊임없이 뭔가 뒤처지면 안 되는 어떤 경쟁의 연속이고요. 뭔가 뒤처지면 인생의 실패자처럼 느껴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개인적인 취약성 위에 가족의 문제, 사회적인 압력이 이제 얹혀지면서 청년들은 결국 방에 있는 게 그나마 안전하다라고 이제 느끼게 되고, 그렇게 운둔이 만들어지고 시작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운둔 청년들의 마음속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만나본 운둔 청년들의 가장 핵심적인 감정은 바로 수치심입니다. 다른 애들은 다 학교 다니고 있고 직장에 있는 이 시간에 나는 집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다들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는데 나는 방 안에서 게임만 하고 있네? 부모님께 짐만 대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수치심을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더 숨기게 되는 거죠. 이런 감정과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더 게임, 핸드폰, 인터넷에 감몰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면서 더 심한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은 더 숨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모순적인 감정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실 꽤 많은 은둔 청년들이 마음 한켠에서는 방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합니다. 선생님, 저도 사실은 남들처럼 나가서 연애도 하고 싶고 일도 하고 싶어요. 저도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과 동시에 나가는 게 사실 너무 무서워요. 밖에 나가면 또 나를 다 평가할 것만 같아요. 나가고 싶은 마음과 또 나갈 수 없는 두려움, 이러한 양가 감정 사이에서 계속 이제 갇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둔 청년의 마음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게으른 것도 아니고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수치심, 두려움, 죄책감, 양가 감정,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서 방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은둔입니다. 우리는 은둔을 이제 병이나 나쁜 습관이 아니라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기제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방 안에서 극심한 고립감, 불안, 그리고 스스로를 비난하는 감정에 이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점은 청년들을 낙인 찍지 않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은둔이 의지 부족이 아닌 극도의 심리적 고통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네, 2부에서는 이 청년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가족들은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 그리고 전문가는 어떤 단계로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